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최희수 최대원입니다. 네. 이 인사는 그만 얘기해야겠죠?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커피 내용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뭐 별로 많이 친숙하진 않은 이제 주제일 거예요. 커피 생두에 생두에 맛에 좀 결정적으로 요즘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 세계 커피 업계에서도 많이 포커스로 집중되고 있는 이제 생두의 가공 방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먹기 위한 작업이에요. 실제로 뭐 커피 체리가 뭐 70% 약 그 정도 이제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뭐 썩거나 수출하는데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수분들을 낮추어서 이제 발효라는 과정과 뭐 건조 그런 큰 과정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우리 대현 팀장님께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공 방식은 어쨌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커피의 맛에 생두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맛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 보통 막 이런 내용들 많이 공부해요. 막 이제 막 농부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농부분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되게 존경하고 저도 굉장히 그분들이 있기에 저희도 있을 수 있는 커피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커피 생산량이 적잖아요. 국내에서요? 네네. 생산하는 곳도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여건 자체도 이제 잘 맞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단 뭐 관광 상품처럼 좀 일단 해보고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타 산지에 비해서는 맛은 많이 이제 올라오지는 못했죠. 가공 방식이나 그런 생두 그린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맛이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런 화학적 성분 변화나 그런 좀 뭐랄까요 이제 맛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은데 보통 막 벌레 공부하고 병을 많이 공부하시는 경향이 생겨요. 뭐 어떤 품종은 병충해 어떻고 맞아요. 경련 수확이고 코보 사실 여러분들이랑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쵸? 저희도 교육하는 입장에서나 이제 공부하는 거지 교육만 안 했으면 솔직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농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농장에서 이제 커피 생산을 1차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이지 지금 내가 뭐 매장에서 일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커피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팀장님 그 가공 방식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가공 방식 흔히 아는 가공 방식 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진 거는 이제 워시드랑 내추럴이라는 가공 방식이 있는데 이제 원두 그리고 생두 자체가 씨앗이잖아요. 과일의 씨앗이잖아요. 그 과일 체리 모양의 이제 과일이 커피 체리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상태로 먹기에는 상품성이 좀 떨어져요. 과일 자체가 씨앗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커피로 만들기 위해 원두로 사용하기 위해 과육을 벗겨서 이제 보통 말리는 건조하는 작업을 크게 가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체리 상태로 아니면은 과육이 존재한 상태로 이 생두를 말리는 거를 내추럴 그리고 과육 자체를 다 벗겨내고 깨끗이 물로 씻기는 작업을 거쳐서 건조하는 걸 보통 워시드라고 합니다. 일단 내추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일을 벗긴 상태가 아닌 과일을 있는 상태에서 과육 죄송합니다. 과육, 우리가 먹는 과일 부분들을 과육이라고 하는데 그 과육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가공을 하는 것들을 이제 내추럴 가공 방식 한마디로 보통 건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일에 있는 맛들이 좀 배일 수 있는 장점들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수분 함유량은 보통 한 13%에서 12% 정도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시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아까 과육을 벗겨낸 상태. 그렇죠. 깨끗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그 과육을 벗기고 점액질이라는 것까지 다 이제 보통 발효시켜서 많이 버려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점액질들을 또 어떻게 발효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맛이 변하고 있고. 요즘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공 방식은 이렇게 크게는 내추럴과 워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요즘은 그 아까 앞선 말했던 그런 발효 때문에 보통은 그냥 이제 내추럴이다 워시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내추럴 쪽에 체리 상태면은 그냥 프루트 드라이 뭐 또는 워시드 프로세싱이면은 시드 드라이 아니죠 파치먼트 드라이 이렇게 좀 많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내추럴에서 이제 뭐 그런 장단점이나 맛이 형성되는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내추럴 가공 방식은 이제 과육이 있는 상태에서 건조시키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했듯이 과육의 성분들이 씨앗에 생두에 좀 스며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일의 맛, 체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미라던가 단맛이라던가 아니면 바디감이라던가 훨씬 더 워시드 가공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워시드 가공보다 훨씬 더
이제 풍부하죠. 네, 그래서 네. 마셨을 때 과일향도 강하고 꽃향도 단맛도 전체로 풍부한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이 이제 가공이 워낙 좋아져서 네. 퀄리티가 높아졌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랑 허니 프로세싱이 진짜 좋은 등급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 네. 네, 품질이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제 네. 과육을 존재하는 상태로 말리다 보니까 네. 과육이 존재하는 상태로 말리다 보니까 얘 곰팡이가 생기거나 네. 과발효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품질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난리 갈수록 네. 저는 그래서 좀 내추럴이 이제 품질이 좋아지면서 결제의 맛이 없어지니까 네네네. 맛이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내추럴의 우리 단점. 단점, 네. 단점 말했다시피 결점도가 좀 있어요. 결점도가 좀 있어요. 네, 결점도가 좀 있고 그리고 건조하는 상태에서 과육제로 말리다 보니까 이 생두가 여기 이제 겉에 이제 땅콩 껍질처럼 실버 네. 스킨도 존재하고 그 겉에 이제 파치먼트랑 딱딱한 껍질도 같이 있어요. 네네.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파치먼트 안에 실버 스킨 자체가 이제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로스팅 되면서 네. 이제 로스팅이 이제 높은 열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을리는 현상이 좀 심해요. 그래서 네네. 내추럴이 좀 텁텁하거나 좀 쓴맛이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맞아요. 그건 로스팅을 못한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이 체포를 좀 날려보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통 그런 걸 구분을 로스팅 때 막 잘 구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일단 워시드랑 내추럴 할 때 그냥 뭐 같은 산지면 똑같이 볶아버리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이게 두 개의 가공이 달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맛도 다르지만 어쨌든 얘는 내추럴은 체프가 많고 워시는 체프가 좀 덜하고 그런 차이점을 더 로스팅할 때 중점을 줘야 되는데 물론 맛에 따라서 줘야 되는 포인트도 다르겠지만 네. 1차시 해야 되는 게 그건데 네네. 그렇게까지는 잘 생각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월체 과일향이 강하고 풍미가 좋으니까 그냥 네네. 체프만 잘 벗겨서 텁텁함이랑 그런 것만 없애줘서 깔끔함만 강조해준다면은 네네. 워시드 못지않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COE나 이런 네네. 것들 좋은 것들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애초에 완전 좋은 품질을 사가지고 변수를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워시드. 네. 워시드 프로세싱의 장단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것도 제가 설명하나요? 아, 내가 할까요? 여기 좀 알겠습니다. 네, 내추럴, 워시드 좀 하겠습니다. 쿵짝쿵짝. 아, 네, 죄송합니다. 티키타카 좀 알겠습니다. 티키타카. 네, 맞아.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 워시드 프로세싱은 네, 일단 과일을 제거한 상태에서 뭐 농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제 점액질이라는 성분들이 뮤실린지 성분인데 그 성분들이 이제 좀 빨리 부패되거나 상할 수 있는 뭐 흔히 말해서 뭐 부패됐다, 뭐 발효됐다, 뭐 이렇게 많이 과발효됐다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액질을 예전에는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 점액질들을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그 농장에서는 뭐 1톤을 생산했으면은 나머지 뭐 체리를 벗겨낸 나머지 무게값들이 보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 점액질들을 요즘은 많이 이제 살려서 뭐 네, 몇 네. 프로만 깎는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워시드지만 발효를 좀 독특하게 한다라든지 그쵸.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심플하게는 워시드는 벗겨낸 상태에서 점액질을 수조통에 담가서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발효를 높이 하는 시간대에 농장들도 있었고 짧게는 하는데 물에서 하는 발효가 아닌 뭐 효모를 넣는 그런 네, 발효를 많이 요즘에는 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워시드 프로세싱에서 내추럴의 맛이 나오는 커피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내추럴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뭐 같은 수준의 퀄리티라고 치면은 워시드가 좀 더 향미가 약간 좀 과일보다는 좀 섬세하고 깔끔한 맛들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풍미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풍미가 강한 이제 과일들보다는 네네. 좀 더 깔끔한 이제 시트러스 계열이나 네. 꽃 맞아요. 계열로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바뀌죠. 네, 텍스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워시드의 그 다음에 단점은 오히려 같은 품종이라 치면 뭐 좀 약간의 바디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이 좀 심하죠. 물을 네, 많이 네. 이용했었던 시절 때는 재활용이 안 되는 폐수다 보니까 네네. 환경 오염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가격이 좀 네.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맞아요. 가격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생두랑 원두, 내추럴 프로세싱과 이제 워시드 프로세싱의 생두랑 원두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제 물론 직접 집에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두를 보고 생두의 표면을 보고 어떤 게 내추럴인지 어떤 게 워시든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스팅 안 하고 이제 이 가게에서 일하거나 매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추출을 하시는 분들은 원두를 보고
어떤 게 내추럴이고 어떤 게 워시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로 거짓말 치는 사람 되게 많고, 예, 유통도 이제 사기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속임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저희도 그래서 옛날에는 좀 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빠꾸 시킨 적도 있고. 자,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분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자, 먼저 생두부터 보시면은 네. 자, 일단은 색을, 생두의 색을 보시면 돼요. 자, 한쪽은 얘 보시면은 되게 푸른빛, 네, 초록빛을 띠고 녹색이나 뭐 푸르른색이 좀 띠네요. 네, 그리고 한쪽은 이제 누런색을, 노란색을, 황금빛,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초록색, 네, 이쪽이 네. 노란색. 외관 색이 차이 나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청록색이지, 녹색이 띠는 이제 생두가 워시드 가공한. 아, 예. 네. 과육도 벗겨내고 물로 깨끗이 씻기 때문에 표면도 굉장히 이제 깨끗한 편이고 깔끔한 편이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고운 편이에요. 네. 청록빛을 띠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좋거나 완전 농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분 함량이 조금 더 좋은, 아니 품질이 훨씬 더 좋은 비싼 애들로 가면은 이 색들이 진짜로 완전 옥색으로 띠게 돼요. 그리고 보면 옆에 보면은 노란색을 띈, 얘는 당연히 그런 워시드가 아니고 내추럴 프로세싱에 내추럴 가공을 가지고 있는 원두겠죠. 생두겠죠. 과육이 존재한 상태로 체리 상태로 이제 건조시키다 보니까 이 허니 프로세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육의 색깔이 조금씩 스며들고, 그리고 살짝 누리끼리한 색이, 누리끼리한 색이 돼요. 그래서 내추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색으로만 확연히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뉴크롭의 이제 워시드 프로세싱이 초록빛을 띠는데, 얘들이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랑 맞닿고 산화가 되기도 하고 수분 함量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좀 누런빛을 띠게 돼요. 네. 그래서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깔만 알고 있으면은 오래된 워시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 막 하얀색으로 돼 있었을 때 백색이나 좀 오래되면 좀 색도 바라고 좀 그렇게 하얀색도 띄긴 하는데, 그냥 좀 애매한 기간 1년 정도 됐을 때, 1년 반 이 정도 됐을 때에는 색깔만 보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향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리고 좀 부정적인 스파이시함이 좀 많이 살아납니다. 원두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 자, 여기 가운데 부분, 센터 컷이라 그래요. 이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부분. 그쵸. 자,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제 어떤 뭐냐면,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센터 컷이 노란빛을 띠고 있어요. 네. 이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같은 경우 보면은 노란빛을 띠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이런 까만색, 센터 컷이 까만색으로 네, 맞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리고 원두의 색이나 원두의 그 로싱 포인트, 배전도, 아우터론 넘버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리고 가공을 판단할 때에는 얘 하나만 딱 찍고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무슨 가공이야, 얘 하나 딱 찍고 무슨 색이야, 무슨 가공이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얘가 전체적으로 어떤 색에 가깝고 전체적으로 어떤 가공이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 방식상 결점이 어느 정도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한 미성숙도라고 하죠. 이런 것도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배전도가 몇이야, 아우터론 넘버가 몇이야, 뭐 로싱 포인트가 몇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완전 보통 평균의 색이랑 완전 밝으니까 다르게 오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내추럴 프로세싱의 커피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뭐 과육에 있는 성분이 생두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조직 특성상. 그렇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건조되는 거상 원래 이제 외부에서부터 건조가 될 거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생두 쪽에 수분이 더 높으니까 물이 많은 쪽으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성분이 이동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걸 안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4, 5년 전에 한참 공부할 때 네. 그때 이제 허니 프로세싱이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때 이제 COE도 이제 막 활발해질 때였는데 내추럴이랑 이제 워시드의 차이점을 알겠는데 허니 프로세싱은 그냥 마케팅이다. 내추럴도 아니고 워시드도 아니고 그냥 허니 프로세싱 자체는 과육도 벗겨서 풍미도 없고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좀 마케팅. 네, 그냥 마케팅적이다라고 해서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자기 그냥 생각만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허니 프로세싱 원두 어떤 거 먹고 뭐 내추럴 원두 어떤 거 먹고 워시드 원두 어떤 거 먹었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냥 설명을 그렇게 쭉 해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애초에 그냥 그런 생각 박혀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삼투압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렇게 성분이 스며들어서 맛이 좀 더 좋아진다.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점 더 내추럴의 허니 프로세싱이 좀 더 주목받는 이유고 왜냐면은 그쵸? 옛날에는 이제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커핑을 하면서 결점의 맛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일 향미가 풍부해도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요즘은 덩달아서 품질이 좋아지니까 점점점 부각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쵸. 내추럴 이제 왜냐면은 워시드가 워낙 가공이 깔끔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COE 막 높은 등급에 다 워시드가 꽉 차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이 좀 따라오니까 저희가 막 그냥 맛있어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한 성산들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서 맛이 더 좀 좋은 거다 생도가 스며든다라고 말해도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네네. 네, 아예 좀 들으려고 하진 않는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뭔가 누군가한테 무언가 알려주거나 교육이 아니더라도 알려주고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그냥 뭐 이럴 것이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실제로 좀 검증되고 아니면 잘 모르면 잘 모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전파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커피 업계는 다 이제 내가 몇 년 하면은 내가 몇 년 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뭐 세팅 같은 것도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양을 왜 늘리고 양을 왜 줄이고 뭐 분쇄도는 왜 그렇고 하는 거를 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뭐 내가 매장에서 우리 공방에서 뭐 18g에 뭐 20g, 23g에 뭐 어떻게 하니까 맛있었어. 너도 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너 그게 맛있어 이런.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이다 보니까 매번 레시피는 좀 달라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출뿐만 아니고 로스팅도 그렇고 생두의 가공에도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거기 있는 농장들도 그 오늘 생산한 이제 한마디로 수확된 양에 따라서 그런 발효 시간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 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시피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독이 될 수 있는 커피인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재현 팀장님 굉장히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두에 대한 공부할 때 내추럴이랑 워시드가 맛에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깔끔한 맛을 원해, 나는 좀 더 어떠한 맛을 원해, 나는 좀 더 과일의 그 풍미를 원해, 나는 좀 더 단맛을 원해. 그런 것들 자체를 내가 가공을 선택함으로써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생두의 가공 자체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꼭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네. 품종 이런 거 자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죠. 집에서 즐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마시거나 할 때는 농장주가 그 품종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또 맛도 틀려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품종이 하더라도 토양이나 기후나 또 가공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니까 또 다 똑같아도 로스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너무 뭐 가볍게 커피를 마시는데 아니면은 뭐 그러는데 시작 단계에서 너무 깊이 머리가 아프니까요. 품종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양옆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마무리 인사를 위해서 다시 옆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가공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분명 또 라떼아트만 보실 거예요. 이쪽 영상은 좀 잘 안 보실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중요한 가공 방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발효 그리고 발효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이제 건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삼각형으로 건조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뭐 평면으로만 무조건 건조를 했지만 왜냐면 그런 거에 따라서 맛에 이제 차별화나 다양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생두에 대해서 맛에 관련돼서만 좀 심플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분하는 건 했는데 대략적인 맛 차이는
뭐 아까 뭐 생두 때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이렇게 흘러가듯이. 네네네. 뭐 모르겠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찍을게요. 네네. 근데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네. 복숭아가 나고 여기서 뭐 꽃이 난다고 해도 사실 뭐. 대략적인 커머셜에서 이제 차이는요. 예예. 네, 내추럴은 이제 단맛이 좀 더 좋고, 네. 그리고 바디감이 강하다. 네. 그리고 이제 워시드는 좀 깔끔하고 좀 시트러스하다, 산미가 조금 더 강하다. 네.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일단 물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산지마다 기후마다 네. 틀릴 순 있지만. 그래서 앞에 붙인 게 이제 커머셜에서는 네. 그렇게 한정적이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우리 블랙그라운드 커피랩 제이소 최대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